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 7번째 시간 바르셀로나 고딕런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에서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소개해드렸는데 영상 아직 못 보셨으면 우측 링크 클릭하시고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보시게 되면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투어를 하게 되는데 바르셀로나의 구도심을 대표하는 지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딕 지구,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이제 보른 지구.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딕 지구와 보른 지구에 있는 주요 관광 포인트들을 모두 있는 러닝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르셀로나 고딕런 코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답사를 포함해서 총 3번 이 코스를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셔가지고 뛰어보시면 왜 저렇게 코스를 땄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중세의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르셀로나 고딕런 코스는 이제 고딕 지구의 레이알 광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하우메 광장과 이제 비스베 다리를 지나서 바르셀로나 대성당까지 갈 거고요. 거기에서 보른 지구로 넘어온 다음에는 제가 러너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몇 스토어들을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카탈루냐 음악당에서 이제 끝나는 총 3.5km의 러닝 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코스 길이가 그리 길지가 않고 코스 중간에 바르셀로나 구도심의 주요 관광 포인트들은 모두 다 둘러볼 수 있도록 제가 코스를 설계했으니까 되도록이면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이른 아침에 코스를 달려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르셀로나 고딕런 코스의 출발지는 지금 보시는 레이알 광장입니다. 이 레이알 광장은요, 제가 지난번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때 소개해드렸던 람블라스 거리 끝에 위치해 있어요. 레이알 광장은 이제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광장의 특징은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광장 둘레를 건물이 둘러싸고 있고요.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유명한 건 바로 1878년에 바르셀로나시의 의뢰를 받아서 가우디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가로등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등을 보려고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아주 유명한 광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는 이 레이알 광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했죠. 여기가 이제 레이알 광장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문을 통과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고딕 지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 이른 아침에 달리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시간이 한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이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거리가 바로 그 유명한 페란 거리라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가 이 페란 거리를 메인 도로로 해서 페란 거리에서 북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스팟들을 좀 둘러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페란거리로 만나고 나중에 보른 지구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달리실 때 그래도 관광객은 많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상점에 이동하는 물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 도심이 곳곳이 다 공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사장이 오기 때문에 저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을 건너서 좌측편으로 해서 이동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페란거리의 중간쯤에
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바로 산 하우메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고요. 네, 질문지형 뒤로 돌아섰네요. 네, 양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양팔로 벌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360도 돌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쭉 돌리면서 정면에 보이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 시청사고요. 그 다음에 쭉 돌아서 저 전면부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있고, 질문 요정의 오른쪽 그리고 질문 요정의 왼쪽에 아주 유명한 건물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정의 오른쪽으로 가리키는 곳이 바로 카탈루냐 주정부청사, 그리고 왼쪽이 바로 바르셀로나 시청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산 하우메 광장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카스텔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인간 탑쌓기 행사도 바로 이곳 하우메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축제를 보고 싶어서 스페인에 가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산 하우메 광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장 잠깐 들렀다가요 지금 앞쪽으로 다음 스팟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이름이 바로 산 호노라시라고 하는 거리예요. 아주 작은 골목이니까 잊지 마시고 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제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그것과 왼쪽에 있는 상가 건물 사이로 이렇게 작은, 마치 중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좁은 골목이 나타나거든요. 이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달려가다 보시면 저 앞쪽에 이 막다른 길이 나오거든요. 저 막다른 길이 왔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달린 다음에 왼쪽으로 꺾을게요. 이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산 펠림네리 광장인데요. 산 펠림네리 광장으로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네, 이곳에서 바로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조금만 달려가신 다음에 바로 우측으로 조그마한 골목이 나와요. 그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바로 산 펠림네리 광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곳에서 바로 이제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하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광장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산 펠림네리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 질문 요정이 우측으로 가리키는 곳이 바로 산 펠림네리 성당입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가우디가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던 성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74세의 가우디가 그날도 어김없이 이 성당에 다녀오던 길에 중간에 전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성당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산 펠림네리 성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산 펠림네리 광장은요 또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스페인 내전 당시에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곳인데요. 지금도 성당 벽에 그때 그 내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보면 그 총탄이나 파편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곳을 가볍게 둘러보고 이제 다시 저희는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골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측으로 돌았다가 다시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아주 조그마한 골목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골목을 따라서 정면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리 있죠? 페란거리. 페란거리랑 다시 만나게 돼요. 그 페란거리를 만난 후에 다시 산 하우메 광장 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앞쪽에 차가 지나간 거 보셨죠? 저 큰 길이 바로 페란거리거든요. 페란거리 있는 곳까지 직진해서 이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는 보행자들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이렇게 달리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거리가 바로 이 페란거리입니다. 네, 다시 페란거리가 만나서 이제 좌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해서 이제 앞으로 직진하면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산 하우메 광장으로 다시 만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산 펠림네리 광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시 나오신 다음에 이 산 하우메 광장으로 다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산 하우메 광장을 가로질러서 지금 다음으로 이동하고 있는 곳은 바로 비스베 다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골목이 바로 비스베 거리예요. 그래서 비스베 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질문 요정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면에 아주 유명한 다리가 보이고 있죠. 저 정면에 보이고 있는 저 다리가 바로 비스베 다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오게 되면
이 비스베 다리를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낮에 오시면은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마주칠 수 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죠? 마치 중세 도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제 영상과 동일하게 느끼시려면 한 아침 해가 뜰 때 한 7시쯤 좀 일찍 오셔가지고 달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달려 내려가면 잠시 후에 또 굉장히 유명한 바르셀로나 구도심의 스팟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면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잠시 후 내려가게 되면 바로 우측편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고 가셔야 되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측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로만 에퀴덕트라고 해서 로마 시대의 수도교의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이 건물의 외벽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탈루냐 건축가협회 건물 외벽인데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은 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네, 특히 이 정면에 보이는 바로 저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면에 있는 그림도 잠깐 보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쭉 달려가면 이 조그마한 길로 저 끝에 막다른 길에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바로 키스의 벽입니다. 평소에는 이 앞에 사진 찍으려고 관광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키스의 벽입니다. 네, 이 키스의 벽에 있는 이 타일 한 장 한 장은요,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일상생활들이 모여서 키스의 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바로 뒤로 돌아서 방금 왔던 길로 이제 되돌아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질문 요정이 우측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뾰족한 고딕 양식의 이 첨탑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주 웅장한 파사드,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오시면 꼭 들르게 되는 이제 곳이 바로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냥 지나쳐 가지만 여러분들 여행 오시면 한번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무료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셔서 이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실내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보이는 이 작은 길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길의 이름이 이제 타피네리아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이 타피네리아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여기저기 곳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안에도 아주 오래전의 건축물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경하시면서 다음 고른지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달려가면 우측편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건축물이 나오는데, 네, 우측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오래된 건축물. 네, 벽이죠. 이게 바로 바르셀로나 로만 시티월이라고 해서 예전 로마 시대에 있었던 도시의 벽이에요. 그죠? 시티월. 굉장히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는 게 바로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네, 이것도 여행을 가시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달리면서 관광지를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또 우리 러닝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도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면에 보이는 거리가 바로 또 이 페랑 거리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페랑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광지들을 지금 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본 곳이 바로 고딕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지구의 스팟들을 다 둘러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이 굉장히 좁은데요. 이 인도를 따라서 조금 간 다음에 이제 좌측에 횡단보도가 나와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 횡단보도 건너편이 바로 보른지구입니다. 그래서 보른지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른지구로 들어가서 우측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이 길이 바로 아르젠테리아라고 하는 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직진해서 쭉 달려가면 돼요. 네, 보른지구는 이제 고딕지구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핫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 거리의 골목을 들어서면 낮에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부티크와 카페가, 그리고 밤에는 칵테일 바와 레스토랑들이 아주 은은한 조명을 켜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보른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시면 꼭 한번 들으셔야 되는 곳이 이 보른지구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아침에 모닝런을 하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도시긴 하지만 또 저녁에 가면 또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 보른지구는 또 제가 이번 코스에 무조건 필수로 넣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어우러진 보른지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달리면서 그대로 느껴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코스의 특징입니다. 네,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직진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전방에 보이는 또 유명한 성당이 나옵니다. 네, 전방에 보이는 이 성당이 바로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이라고 보이는데요. 가시면 이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도 안으로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도 시간이 되시면 안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른지구의 아주 대표적인 시그니처 관광지가 바로 이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을 왼쪽으로 끼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바로 다음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바로 조그만 공원이 나와요. 네, 우측으로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바로 메모리얼 1714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그다음에 자치권이 박탈됐던 1714년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카탈루냐 지역의 시민들은 가슴속에 아직도 독립을 담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금 전에 지나왔던 메모리얼 1714다. 네, 지금 질문 요정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바로 라치나타라고 하는 올리브유 판매 상점이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오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오시면 꼭 라치나타 들러서 올리브유 한 병 사오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만 달려가면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좌측으로 손짓했던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 호프만 베이커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호프만 베이커리는 이 크루아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꼭 크루아상, 다양한 종류들의 크루아상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크루아상 한두 개 정도 아침 대용으로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른지구도 고딕지구와 마찬가지로 웬 중세시대에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작은 골목을 따라서 있는 이 고풍스러운 상점들, 이런 곳들이 저녁에는 막 카페나 바 같은 걸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녁에 오시기도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바르셀로나를 그대로 느껴보고 싶으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바르셀로나 고딕런 코스를 따라서 달리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께 치즈케이크 전문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프린세사라고 하는 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하셔서 조금만 달려가신 다음에 우측 골목으로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제가 거리명을 다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 구글맵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길을 헤매지 말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고딕런 코스로 그대로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횡단보도가 나오죠? 이 횡단보도를 따라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거리가 바로 몬트카다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이 몬트카다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직진으로 쭉 가시면 또 좁은 골목이 나오고요. 근데 이 작은 골목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정면에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게 막다른 곳이 아니고요. 저기 도달을 하면
바로 우회전했다가 좌회전을 하면 바로 산타 카테리나 마켓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고요. 바로 이어지는 왼쪽 골목으로 좌회전. 그래서 직진을 하시면 잠시 후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타 카테리나 마켓이라고도 부르고요. 바르셀로나에 오시면 꼭 들러보셨으면 하는 재래시장, 그렇죠? 그런 재래시장이 바로 좌측에 보이는 바로 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입니다. 네, 이 좌측에 있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요,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즐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쳐서 갈 건데요. 이 좌측에 있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셔서 이 재래시장을 한번 제대로 만끽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을 지나서 이 자그마한 길을 하나 건너가면 그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카스트로 거리라는 조그만 거리입니다. 이 카스트로 거리를 지나서 이 카스트로 거리가 끝나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정말 맛있는 치즈케이크 가게가 나와요. 네, 우회전을 하면 바로 질문 요정이 우측 손으로 가리키는 존 케이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위치 기억하셨죠? 이곳에 있는 메뉴 중에 특히 클래식 치즈 케이크를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드셔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치즈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꼭 가셔서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코스의 마지막 도착지인 카탈라냐 음악당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달리실 때 차량도 유의하셔서 이렇게 달리셔야 됩니다. 네, 이 작은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달리시다 보면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골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골목을 만나면 제가 다시 골목의 명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맞습니다. 오늘 코스의 마지막 골목, 바로 칼리스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스 거리를 뚝 따라가다 보면 저 앞에 손짓으로 가리키고 있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건축물, 저게 바로 카탈라냐 음악당입니다. 이 오늘 3.5km 바르셀로나 고딕넌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저 카탈라냐 음악당이에요. 이 카탈라냐 음악당에서 오늘의 바르셀로나 고딕넌 3.5km 코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탈라냐 음악당은요, 바로 유네스코에서 20세기 초에 꽃피웠던 생동감 넘치면서도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아르노보 운동의 대표적인 걸작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1997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오시면 안에 안 들어가 보셔도 좋은데 이 카탈라냐 음악당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안에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 화려하면서도 모던한 그런 어떤 음악당의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바로 음악당 전체가 당시에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인테리어에 참여한 그 장인이 손으로 수작업한 작품들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르셀로나 고딕넌 3.5km 코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셀로나 러닝 코스 소개 두 번째 편, 바르셀로나 고딕넌 코스 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꼭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바르셀로나 고딕넌 뛰어보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르셀로나 가우디런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8번째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